안녕하세요. 제이준 성형외과 하기영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하안검에 대해서 얘기 드려볼 거예요. 눈 위에서는 뭐 눈꺼짐이 생기고 또 눈 뜨는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피부에 늘어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눈 밑에서는 좀 심플해요. 탄력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울퉁불퉁해지는 거. 그래서 수술적인 교정의 목적은 탄력을 좀 올려주고 그리고 울퉁불퉁함을 해결해 주는 거. 이 두 가지만 해결해 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생기는지를 좀 보면 요거 눈동자 정면에서 본 거예요. 눈꺼풀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눈꺼풀을 잡아주는 인대 구조물들이 있어요. 위로 지나가는 거 하나, 아래로 지나가는 거 하나. 이게 만나서 뼈에 붙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인대 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인대들도 느슨해지게 돼요. 그렇게 느슨해지면 나타나는 게 눈의 길이가 약간씩 짧아지는 현상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점이 일로 이동하고 이 점이 일로 이동하는 만큼 아래로는 처지겠죠. 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두 개가 느슨해지면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것처럼. 그래서 아래쪽의 노출은 약간 더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나이가 들면 피부가 좀 늘어지면서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내려왔어요. 눈 밑에 피부는 더 오글거리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조금 되는데 이런 인대 구조물들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더 심하게 탄력이 떨어져 보이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탄력의 저하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당겨주면 돼요. 그럼 눈의 길이도 약간은 회복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당겼기 때문에 이 내려왔던 부분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만큼 아래 피부도 좀 펼쳐지게 되겠죠. 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늘어짐이 좀 많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피부를 좀 잘라줘야 되겠죠. 피부 자르고 당겨주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이 피부 잘라주는 거는 이제 보통 하안검에서 많이 하는 그냥 피부 절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거가 이제 외안각 고정이라고 얘기하는 수술이 될 거예요. 대개는 같이 진행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세요. 이게 이제 하안검에서 탄력 저하에서 수술하는 기본 포인트가 되는데, 요거 말고 이제 하나 더 얘기 드렸죠. 눈꺼풀에서는 울퉁불퉁함이 좀 생길 거다. 눈 주변에는 몽글몽글 지방들이 있어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물론 뒤에도 있어요. 뒤에 시신경도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고요. 이 지방 자체는 안구의 구조를 조금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이 좀 있고, 그리고 외부 충격이 왔었을 때 눈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이 지방이라는 게 사실 지방 자체에 탄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구조물들은 앞에 막이 있어요. 이 막에 의해서 탄력을 가지게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막도 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에는 들어가요. 아래는 나와요. 왜 위에는 들어가냐면 눈동자가 약간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아래쪽으로 밀고 나오겠죠.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위쪽은 빈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들어가고 아래는 나오고 이런 영향을 좀 받게 돼요. 그러면 눈 밑에 뼈가 있고 점막이 있고 피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속눈썹이 나 있고요. 눈꺼풀 위도 마찬가지고 아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밀고 나오는 게 여기까지 다 밀게 되죠. 여기는 볼록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앞광대는 대부분 약간 볼록하거든요. 여기서를 보면 약간 더 다들 봉긋한 편이죠. 그러면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내려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볼륨은 빠지죠. 왜냐면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나왔고 여기는 들어갔고 여기는 더 과하게 나오는 현상이 생기죠. 이게 나이 들었을 때 생기는 울퉁불퉁함이 돼요. 눈 밑 수술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부 안 건드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 건드리는 게 있어요. 하안검, 외안각 고정, 이게 이제 피부 건드리는 수술에 해당하고요. 젊은데 눈 밑에 이런 탄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지방이 나온 경우,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인대 탄력 자체는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또 피부 탄력 자체도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근데 지방만 조금 많이 나와 있다면 우리가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점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길 열고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볼륨이 많은 거니까 이 지방을 일로 내려주는 거죠.
꺼져 있는 부분. 그쵸.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부분의 볼륨은 올라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방을 내려보냈으니까 볼륨이 감소되겠죠. 이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예요. 안쪽으로 수술했으니까 겉에 흉터는 없겠죠. 여기서 이제 하안검은 이 지방 재배치한다는 건 사실 동일하게 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인대랑 피부 자체의 탄력이 떨어졌으니까 이 수술을 하면서 인대 탄력도 올려주고 피부도 좀 잘라주고 그러면 이제 하안검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하안검이랑 눈밑 지방 재배치는 동일 현상이 있어요. 근데 뭔가를 더 하면 하안검, 뭔가 더 안 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되거든요. 눈밑의 지방 재배치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울퉁불퉁함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는데 중안면 보니까 앞광대 부분이 너무 내려가 있으면 이제 중안면부 거상이나 아니면 스플리프트를 조금 하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좀 될 수도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정도라면 대개는 이 수술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눈밑 지방 재배치는 안쪽으로 해서 수술 자국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하안검은 이렇게 절제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깥쪽으로 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이 속눈썹 하단에 두고 자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속눈썹 주변에 피부를 자세하게 걸로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렇게 매끈한 피부는 아니에요. 또 속눈썹이 있는 부분은 검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흉이 져도 생각보다 그렇게 눈에 잘 띄지가 않고요. 피부가 얇아서 흉이 덜 지거든요. 우리가 속눈썹 하단을 꼬집어 보면 피부가 정말 얇아요. 네. 피부 두께가 너무 얇으니까 크게 걱정할 정도로 흉이 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들이 흉이 잘 져요. 왜냐하면 피부가 건강하니까 회복력도 좋은 거고 회복력이 좋으니까 흉터가 더 올라오겠죠.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제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상처에 대한 회복력도 떨어지죠. 그러면 흉터가 올라올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죠. 그런 이유들로 이제 하안검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진행을 하게 되죠. 젊은 분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대개는 지방이식이나 필러 정도로 약간 마스킹을 조금 해주는. 여기가 많이 패여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볼륨을 조금 채워주는 정도로 마스킹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방 이동하는 거하고 필러를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는 웬만하면 붓기 빠지고 하시라고 얘기 드리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이라는 건 저는 몸매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와줘야지 돼요.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로 가능한 밸런스를 최대한 좀 잡아보고요. 부족한 것만 아주 소량으로 채워주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수술할 때 같이 하는 것보다 붓기 빠진 다음에 해야 양을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그 기간 어느 정도? 대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요. 눈 밑에 지방 물룩한 건 좀 적은데 눈 아래쪽에 그 패인 자체가 너무 심하다면 처음부터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대개는 시간 지나서 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생착률 때문에 한 번만 넘는 경우가 잘 있다고 하는데 그럼 3개월이 지나서 여러 번더 지방 이식을 해야 되나요? 다른 부위랑 근데 눈 밑이 조금 달라요. 다른 부분은 조금 오버돼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봉긋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더 됐다. 딱히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눈 밑 쪽은 여기는 약간만 오버가 돼도 보기 안 좋거든요. 티가 많이 날 거. 네.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부족한 게 무조건 나아요. 오버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필러를 권유하기도 해요. 필러 가진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 소량의 필러라면 안전도 면에서 조금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이제 디테일한 수술을 할 때는 오히려 필러를 권유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혹시 필러 같은 경우에 넣으면 약간 처진다든지 이동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괜찮나요? 핵심은 조금 넣으려고 필러 하자고 얘기 드리는 거죠. 그 조금이 이동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동률이라는 건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100을 넣었는데 한 10%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cc를 넣으면 1cc는 이동하는 거죠. 근데 1cc를 넣으면 0.1cc 이동하는 거죠. 조금 넣으면 이동 별로 안 하죠. 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조금씩 이동해도 티는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사실 이동해봤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양에서는 특별히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두 수술은 비슷한 연장선에 있기는 하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눈 밑에 잔주름이 많이 심한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하안검은 상처가 기본적으로 남기는 남거든요. 그래서 내 눈 밑에 가진 잔주름이 흉터와 맞바꿀 가치가 있는가, 맞바꿀 가치가 있으면 하안검으로 가는 거고요. 가치가 없다면 그냥 눈밑 지방 재배치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제이준 성형외과로 오셔서 저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 제이준 성형외과